오늘은 쿠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서 재미를 못 보면 이거를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디서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쿠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쿠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금 연료가 바닥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바 전체가 정전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하루 종일 이 정전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4일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 정전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봉쇄가 모든 원인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살적 정책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쿠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시위, 뭐 거창한 시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경찰과 충돌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뭐 여전히 자고한 쿠바는 컴컴하고 어둡고 그러한 이제 나라로 바뀌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이제 쿠바 정부가 이제 연료가 없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이게 다 미국 책임.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풀겠다라는 쪽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쿠바 쪽에서 관계자들이 이제 X에 올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비이성적인 제재 조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매달 최소 8척의 유조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척만 지금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살긴 있었지만 이제 그나마 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중요한 점은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쿠바 정권에 대해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너희들 상황 어렵지, 그래서 국무부가 1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 식량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쿠바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또 국무부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군 그리고 이제 CIA는 이제 쿠바 주변 지역에서의 공중 감시, 뭐 정찰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쿠바 인근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라울 카스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쿠바의 카스트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4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는 완전히 이제 은퇴를 이제 한 상태인데, 이 94살의 라울 카스트로를 지금 마이애미 연방 검찰이 지금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과거 1994년인가요? 이때 이제 쿠바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구호 활동, 그러니까 이제 포트로 탈출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하던 쿠바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띄운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쿠바 전투기가 이제 격추시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의 소재가 좌우간 이 라울 카스트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서 계속 그동안에 이제 해왔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이제 법률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뭘 할 수는 없었는데, 최근에 마이애미 연방 검찰이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느낌이 오죠. 마두로 대통령처럼 다시 쿠바에 가서도 라울 카스트로만 잡아오나? 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쿠바 상황은 미국이 지금 이란에서 하고 있는 봉봉쇄와 비슷한 세상 봉쇄로 말려 죽이겠다라고 가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에 비해서 쿠바는 석유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쿠바는 하루에 한 1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쿠바는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0%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온 모든 유조선을 보면 지금 들어온 유조선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 멕시코가 이제 쿠바로 들어가는 이제 연료를 선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 그거 보내면 너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멕시코가 안 보낼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유조선들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아지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쿠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서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쿠바 정부가 이제 단독으로 수입을 하던 것을 민간의 힘을 빌리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봉쇄 조치에 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단껏 구해와봐.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벌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봉쇄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러면 이제 쿠바의 민간 기업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뭔가를 석유를 구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산업안보국이 쿠바의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 그러니까 100% 쿠바의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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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미국이 봤을 때 너희는 진짜 민간 기업이야 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은 미국에 와서 석유를 사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한 3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쿠바에서는 자관 미국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또 강원 양면책을 서로 지금 병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바는 여기에 대해서 2월 14일 날에 이제 휘발유 가격 상한제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칙에 따라서 자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말 지난 2월 말 3월 초쯤 되니까 쿠바에 석유가 다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러시아의 유조선이 한 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가 한 70만 배럴 정도 싣고 와가지고 하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버티는 데는 성공을 이제 했는데 이제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도와줄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국은 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제 유조선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태양광 패널을 보내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쿠바와 같이 이제 태양 좋은 나라에서는 진작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높였으면 미국이 봉쇄를 하더라도 자체 한 40% 정도 나고 그러면 뭐 최소한도 전국적인 정전 이런 것들은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현실은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쿠바에 대해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우호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거나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친미 국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쿠바 너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뭐냐? 일단 너희들 경제 자유화.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에서 손을 떼라.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바판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부 개혁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힌 정치범 석방을 해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례적인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그동안에 이제 금기시대 오던 1959년 이제 쿠바 혁명 때 당연히 혁명이 됐으니까 이 미국이 갖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투자했던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아바나에 있던 많은 그러한 이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 자산들을 혁명 정부가 다 몰수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쿠바를 통치하고 있는 너희들이 물러나라라는 이야기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쿠바 입장도 재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자, 쿠바의 민주주의, 쿠바의 인권, 경제, 이민, 마약 밀매 등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정치, 법률,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쿠바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비난, 비판 중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런데 우리 보러 뭘 어떻게 바꾸라라는 이야기는 우리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쿠바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내고 있죠. 이 와중에 재미있는 점은 이제 CIA 국장이 이제 쿠바를 공개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방문한 건 아니지만 카메라에 찍힐 정도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대놓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얼마 전에 쿠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어요. 미국 정부 비행기가 쿠바에 착륙한 것은 2016년 이후에 두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나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94살의 라울 카스트로랑도 이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라자로 내무장관 그리고 쿠바의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도 면담, 협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사항은 뭐냐?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쿠바에 배치되어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도청기지들을 모두 폐쇄해라라는 거죠. 도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몰래 엿듣는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이 여기에 기지를 설치하고 미국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그다음에 신호 이런 것들을 엿듣고 있다. 이거 문 닫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집권하는 애들이 지금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침공한다. 라는 최후 통첩을 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쿠바가 협상장에 나오면 얼마든지 협상은 가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1년, 2년씩 질질 끄는 협상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상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무력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핵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서반구에서 적대 세력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피난처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 너희들 하고 나면 서반구라는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확고부동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쿠바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CIA 국장이 왔을 때 너희들이 우리가 했다고 했던 여러 행동들 그거 아님.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금 중국이 스파이 기지라고 했던 그거 아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쿠바와 관련돼서 요즘에 제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사실 루비오 국무장관은 JD 벤스 이제 부통령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후계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JD 벤스 부통령보다 루비오 장관의 지지도가 더 높아지면서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루비오 장관은 이제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쿠바의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스페니쉬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라틴 계열, 스페니쉬 쪽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력할 것이고 반면에 쿠바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이제 그러한 루비오 장관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죠. 루비오 장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쿠바 경제는 최근 들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쿠바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은 현 집권 세력 때문이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한테 민주주의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아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한테 민주주의 하라는 거 아니다. 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좌우간 니들이 물러나야 쿠바의 망가진 경제가 새로 돌아오고 쿠바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해사라는 이 존재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해체하고 무너뜨려야만 쿠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해사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고민했는데 요즘에 좋은 샘플이 나왔어요. 이란의 혁수대, 이혁수라고 요즘에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IRGC가 있죠. 이 혁수대 같은 경우가 혁명수비대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운영을 하면서 건설회사부터 시작해서 무역회사, 은행 등등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쿠바 같은 경우에도 가해사라는 쿠바 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어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이 가해사라고 부르는 이 쿠바 군이 자원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쿠바 내의 기업 집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바에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 쿠바 관광시설, 특히 해변가에 있는 시설이 좀 괜찮은 것들은 전부 가해사. 그다음에 쿠바 은행 중에서도 일부, 그리고 쿠바의 어떤 도로 운영, 그리고 뭐 건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가해사가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해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 주도의 대기업 집단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혁명수비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보도 공개되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 그래도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해사는 도대체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돈을 얼마나 버는 건지 그다음에 순이익은 얼마나 있는 건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사가 쿠바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비오 장관은 이 가해사가 해외 관광객들 이런 관광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단 한 푼도 국가 재정에 넣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의 인마이 포켓 하면서 쿠바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쿠바를 망쳐놓고 있는 이런 조직들, 이러한 세력들을 없애버려야만 쿠바가 제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직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은 이제 쿠바가
이제 구소련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는 어떻든 이 구소련의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설탕,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물물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관광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본국에 보내는 해외 송금 이 두 가지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건 뭐죠? 관광은 관광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호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 운영하는 게 국가적인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붙이면 누군가 은행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과제가 등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쿠바는 해안가 카리브에 좋은 이제 경치가 있는 군기지들을 호텔을 짓는 그러한 장소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용 비행기, 수송기 같은 경우에도 뭐 관광객용으로 개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쿠바가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던 상황에서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죽고 그리고 이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이 라울 카스트로는 이제 형 밑에서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 관계자들하고 잘 지냈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믿을 수 있는 조직이 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쿠바가 진행하고 있던 이 관광, 은행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 군이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점 그 이후부터 가해사가 이제 커지면서 지금 쿠바에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뿐만 아니고요. 산업, 물류, 그리고 은행으로 대표되는 재정, 그리고 심지어 소매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와 관련돼 있는 외국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전부 가해사라고 하는 특정 집단이 다 하고 있는 것이 쿠바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텔, 수출입 사업체, 뭐 슈퍼마켓, 주유소 그리고 이제 더한 것은 이제 특별경제구역과 같은 이제 그러한 지역 개발 사업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이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인마이 포켓하는 그러니까 쿠바의 핵심 정권 사람들의 권력 강화 그리고 부패의 원천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쿠바에서 제일 돈 잘 버는 것은 외화 기반 산업인데 이것을 몇몇 소수의 권력 핵심자들이 독점하는 이 구조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림도 있어요. 쿠바에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흰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분기에만 이제 21억 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한 18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돈 잘 벌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4년 쿠바 감사원장이 이제 스페인인가요? 자관 이쪽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가해사라고 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감사원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가해사와 관련돼서 감사할 권한이 정말 없다.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잘리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바 너희들이 바뀌었어. 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 행사 안 할게.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바꿀게.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게 자, 가해사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어떠한 이러한 거대한 군산 복합체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라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너희들이 바뀌는 진심을 믿어줄게 라고 하는데 글쎄요. 순순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해사라는 이 조직은 상당히 원망스러운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쿠바가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 미스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쿠바 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투자에서 어느 분야에 돈이 들어가나를 보시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관광산업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쿠바 전체 투자의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돈을 벌어다 줄 거야. 몰빵을 하는 거고 이 몰빵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력을 했던 것은 정부 투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전체 투자액의 한 40% 가까이가 관광산업에 투자된 거예요. 그 반면에 그 관광에 몰빵을 하니까 에너지,
그 상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급감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019년부터 24년에 관광 산업에 이제 몰빵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쿠바가 타결을 했던 뭐 국교 정상화라든지 관광객의 자유로운 방문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저런 조치를 내려도 그 조치가 미국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거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에 몰빵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리고 나니까 이제 막대한 지금 비어있는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쿠바한테는 큰 빚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들으시는 게 어떤가요? 이 가해사라는 조직 과연 해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한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정권 핵심 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러날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지도부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정면 한판 붙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우호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가 모두 계속적으로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어. 이거를 선택할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재미를 봤어요. 이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국민들한테 내가 보란 듯이 해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약체화된 쿠바를 뭔가 바꿔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지난 1959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65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쿠바의 이제 이민자, 망명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남미 출신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한 6월, 7월 이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가한다라고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 때처럼 실패로 돌아갔던 피그민만 침공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이제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만 체포해 갔던 그러한 특수작전의 성공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쿠바와 관련돼 있는 미국의 입장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